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 오늘 함께하는 아나운서 김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카소 마음교육 첫 방송이 나갔고요. 네. 오늘 두 번째로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네.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덜 떨리시죠?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네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피카소 마음교육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하겠죠. 네. 아이가 나 이게 정말 행복해 이렇게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네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행복하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행복한 그 감정을 느껴봐야지만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경험하고 감정을 느껴봐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와 대화하고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정말 그 행복이 결정되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어떤 중심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을 때 행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런 게 기쁘고 저런 게 행복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 교육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뿌리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원장님의 책 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또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도 또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아이를 대하실 때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편안할 것인지 아이가 좋을 것인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책에도 보면 많은 사례들을 제가 적었는데요. 그게 보면 유아기 때 이렇게 양육을 했더니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해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 고등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함께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어린아이일 때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뇌가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들께서 우리는 자녀여서 우리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런 유아 교육에 관련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요즘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유아 교육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건 없겠지만 어떤 중심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맞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첫 아이는 외향적이고 작은 아이는 내향적이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아이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외향적인 아이를 보고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해.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네. 이거보다는 어머 저 아이는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정말 저런 거는 탁월한 거야. 이렇게를 보신다든지 작은 아이가 너무 내향적이다 그러면은 신중하구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외향적이고 아이가 내향적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속이 터져서 그렇죠.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왜 저렇게 느려. 빨리빨리 움직여.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시면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도 아이를 등지고 서 있어도 웃는 얼굴로 서 계십시오.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와. 그렇게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왜? 맑기 때문에. 그대로 다 흡수하는군요. 공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네. 아이들 손님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겉으로는 어머 친절한 척 해도 내 속마음이 그 아이한테 진심이 아니라면 아이는 그걸 그대로 아는 거죠. 등 뒤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나의 몸가짐이라든지 네. 태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아이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늘 이렇게 현장에서 네. 선생님들께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군요. 네. 저도 많은 뜨끔해요 지금. 아이는 투명하게 우리를 다 꿰뚫어 보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엄마의 성향과 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이런 성향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고 말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향인데 우리 아이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에 맞춰서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편하려고 엄마가 편하려고 아이에게 강조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려우면서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시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에서 네. 약자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서 햇빛을 본 지 이제 3년? 5년? 네.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부모님은 30년? 35년? 네. 40년? 이렇게 되셨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아이한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의 지금 성장 과정에서 발달 단계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 저거 뭐야? 전구야. 왜 전구야? 사람들이 전구라고 이름을 지었대. 왜 지었대? 그렇게 의논을 했나 봐. 왜 그렇게 의논을 했대? 계속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죠. 저희 둘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가 두뇌가 발달하면서 계속 그 호기심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충족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알고 싶고 우리는 그 발달 단계,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대답을 못 해줄 만큼 곤란할 때는 그거는 선생님이 또 알아보고 와서 알려줄게요. 이렇게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존중받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도 공부를 하시고 아이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기질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저 애가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지? 이럴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때는 화가 확 치밀죠.
그러면 온갖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차오르죠. 그걸 아이한테 퍼부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겠죠. 네. 그 부정적인 것을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일단 어머니 그런 상황에서는 혼자인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화장실이든 안방이든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가 엄마 왜 그게 혼자 들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때도 그냥 시끄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이는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니까. 엄마가 지금 좀 화가 나는데 조금 여기서 생각하고 나갈게. 이렇게를 하면 아이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또 배우게 되겠죠. 네. 그럼 어떤 아이가 되죠? 절제하는 아이가 되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행동을 조절하는 아이가 되겠죠.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해주고 네, 엄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아이에게 그렇게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이와 눈높이, 마음 높이를 함께 할 때 아이는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 엄마도 모르는 게 있고 아빠도 실수하실 때가 있구나.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실수하셨을 때는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걸 배워서 친구 관계에서도 아니면 엄마 아빠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죠. 아이와 부모님은 자꾸 지시하게 되고 다그치게 되고 이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을 뵈면은 길을 못 펴고 주눅이 들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왜 약자니까. 그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언제 나타나죠? 청소년기에. 네. 무섭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일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중심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네.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주제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로서 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줘야 되고 또 아이가 결론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지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만족감 속에서 나는 이거 내가 해냈어. 너무 행복해. 네. 세상은 정말 행복하네? 또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십시오를 저희도 현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절에 맞지 않는 아이의 옷이나 네. 신발 같은 것은 아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겨울에는 여름 슬리퍼를 안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를 하거든요. 네네. 어떤 어머니께서 네. 여름에 겨울 신발을 신발장에 두셨나 봐요. 작년에 폭염으로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 3세 아이가 털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은 거 아니시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귀엽지만 어머니 생각으로는 속이 타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고 와서 제가 오늘 털구두 신고 왔네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만 5세 아이들이 네. 오빠들이 이렇게 더운데 털구두 신고 오면 발에 땀띠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땀띠가 뭔지도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틀을 신고 오고 난 다음에 안 신고 왔어요. 제가 이제 또 물어봤죠. 오늘은 털구두 안 신고 왔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발이 너무 따가워서 네. 그래서 안 신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는 안 신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맞아요. 체험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남을 탓하시는 분 네.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사람이 자꾸 권해서 내가 이걸 했어요.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신 한 거죠. 그렇죠. 내가 결정을 했는데 탓은 남 탓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시절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경험한 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이죠. 남 탓을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 얘기해 주셨던 네. 사례들이 네. 모두 다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네.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등원할 때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양말 하나 고르고 있고 네. 신발 이거 신겠다고 고르고 있고 옷 고르고 있고 이러면은 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네. 기다려주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결국에는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행복할 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듣고 나니까 네. 저도 오늘은 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또 네. 주말이에요. 주말 되면 이제 엄마들 힘들어지거든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과 있다 보면 네. 소리를 안 지를래야 안 지를 수가 없게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피카소 덕목들 7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려면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아침에 꼭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러네요. 저는 항상 내일 입고 갈 옷을 밤에 준비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입고 출근을 하는데요. 네. 이 방법은 어떠세요? 그 전날 아이랑 의논해서 아이가 선택하게 해서 준비해 놓고 내일 아침에 그걸 스스로 입고 가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혼자 단추를 다 못 채우잖아요. 그죠? 힘들어 하고요. 그럴 때는 3개는 엄마가 채워주고 1개는 아이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엄마가 2개, 그다음에 아이가 2개 늘려가는 방법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독립해가고 문제 해결을 해가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하은 원장님의 피카소 마음교육 첫 시간, 2번째 시간 함께하는 방송으로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하은 원장님께서 매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저는 매일 월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고 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이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방송에서 해주신다면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원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 원장님 그리고 저 김아진과 함께 하셨습니다.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